더불어민주당이 11일 발표한 입장은 한마디로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궤변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법원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인물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린 것이라 포장했습니다. 명예회복이라니 도대체 법원의 판결은 무엇이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이는 검찰의 주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수차례의 심리 끝에 내린 판결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돕겠다며 모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모은 돈을 배신한 행위이며 피해자들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도덕적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검찰 독재의 피해자라고 부른다는 건 결국 검찰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법원이 공범처럼 판결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제도 전체를 부정하는 망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오범에다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논리 전개는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언제든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으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프레임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조롱하며 내 편이면 어떤 범죄도 용서된다는 진영 논리의 전형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자 중심의 봉건적 통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최강욱 등 고생 많으셨다, 축하한다고 한 발언은 국민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들이 느낄 배신감과 분노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정치인이라면 저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민주당이 국민보다 동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완전체입니다. 자신들이 비판하던 권력형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심지어 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미워하는 태도, 이것이 법치주의와 상식이 무너진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번 사면은 단순히 일부 정치인의 귀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은 권력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 전반에 보내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정치적 세력과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 얼마든지 명예롭게 복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부패와 비리의 악순환을 강화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임은 맞지만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범죄자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쓰여야 합니다. 정치, 검찰 운운하며 사법부마저 싸잡아 모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은 진영과 권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절대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고 싶다면 이번과 같은 자기편 감싸기와 궤변을 멈추고 부끄러운 줄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정치이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치의 길입니다.